자, 오토캐드 프로그램. 자, 실행 시키면 시작하기, 최근 문서.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일단 최근 문서. 자, 여기 있는 최근 문서에 보면 우리가 진행했던 문서들을 여기서 리스트화 되어 있는 파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리기 시작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오늘은 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 원이라고 하는 원 아이콘은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이 원 아이콘을 보니까 여기 밑에 확장 버튼이 있죠? 확장 버튼이 있다는 거는 여기를 클릭해 보면 뭔가 숨겨져 있는 것들이 쭉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클릭해 보죠. 뭐가 있는지. 자, 원 아이콘 말고요. 원 아이콘 밑에 보면 확장 버튼이 있죠. 이 확장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죠. 자, 봤더니 중심점 반지름, 중심점 지름, 2점, 3점, 접선 반지름의 접선까지. 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중심점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중심점. 자, 그리고 반지름과 지름이 있어요. 자, 원이라고 하는 도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자, 원은 어떤가요? 원. 자, 이 원이라고 하는 도형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자, 원에도 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자, 그냥 원, 일반적인 원. 자, 여기서 아까 중심점, 자, 그리고 반지름과 지름, 자, 이러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자, 원이나 호에는 반드시 중심점이 있어요. 중심점. 여러분 혹시 제가 어제 수업할 땐가요? 중간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죠? 중간점. 자, 우리나라 한글로 봤을 때는 중간, 중심, 좀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 같죠? 그런데 영어든 한문이든 얘 완전히 틀려요. 중심과 중간은 완전히 틀려요. 다른 개념이에요. 자, 중심은 일단 영어로는 센터죠. 센터예요. 자, 중심은 센터고요. 중간은 미들이고요. 자, 그래서 중심이나 중간은 완전히 틀린데 어쨌든 이 원에는 중심점이 반드시 원이나 원호에는 중심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그 선에는 중간점이 있어요. 중간점. 자, 근데 일단 이 원이라고 하는 도형은 자, 각도를 봤을 때 우리 각도 극좌표라고 하는 극좌표에서 자, 극좌표에서 각도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어요. 각도. 자, 원을 기준해서 여기 오른쪽 3시 방향. 자, 여기가 몇 도인가요? 0도 혹은 360도가 되죠. 한 바퀴를 돌아오니까. 자, 그리고 여기 위쪽은 90도가 되고요. 자, 여기 9시 방향은 180도.
왼쪽 방향은 180도, 아래쪽 방향은 270도. 자, 이렇게 되죠. 이런 각도가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중심점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원에서는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또 있는데, 어떤 점이 있냐면 바로 지금 보이는 0도, 90도, 180도, 270도. 자, 이 네 가지를 가지는 사분점이 있어요. 사분점. 또 조금 있다가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될 텐데, 접점이라고 하는, 자, 접점도 있어요. 접점. 근데 중심점이나 사분점은 딱 원이 그려지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중심점이고, 그리고 이쪽에는 사분점, 4개의 사분점이 있고요. 자, 근데 이 접점이라고 하는 거는, 접점은 상대적인 점이에요. 상대적인 점인데, 어떻게 상대적인 점이냐면, 다음 점이 지정이 되어야 시작점이 지정이 되는, 자, 이러한. 자, 근데 접점은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좀 헷갈리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원이라고 하는 도형에서는 반지름. 자, 레이디어스라고 해서 표시를 할 때도 R이라고 표시를 해요. 자, 그리고 지름은 다이아메타고요. 자, 그리고 여기 얘는 라지 D라고도 표시를 하고요. 근데 우리 지름 표시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기억나나요? 그렇죠. 동글뱅이에 짝대기 하나, 파이라고 읽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원이라고 하는 이 도형 상당히 우리가 많이 쓰는 도형이에요. 많이 그리고 쓰는 도형인데, 이 원이라고 하는 도형을 그리는 방법, 아까 우리 6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중심점에, 자, 중심점과 반지름. 자, 두 번째 중심점과 지름. 세 번째 이 점. 네 번째 3점. 다섯 번째 접선 반지름. 여섯 번째 접선. 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중심점 반지름이 기본 값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기본값.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중심점 반지름이라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6개 중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중심점을 먼저 지정을 해보면, 중심점을 지정하면 그러면 반지름, 지름 이 2가지만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중심점 지정하기 전에 2점이나 3점, 접선 반지름, 접선 얘네들을 사용하려면, 자, 중심점을 지정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나눠준 도면, 자, 이 도면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텐데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보면 원 아이콘에,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자, 지금 보이는 자, 요 아이콘들 보면, 자, 일단 이 부분은 중심점 반지름, 아까 제가 기본값이라고 했고요. 자, 아이콘의 모양도 조금 우리가 익혀둘 필요는 있죠. 자, 그리고 얘네들 내가 만약에 중심점에 지름을 썼다라고 하면 그럼 얘가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 사용하려면 다시 확장 버튼 눌러서 얘네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먼저 중심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
먼저 원이라고 하는 이 도형에는 반드시 중심점이 있다라고 했었죠. 중심점을 선택을 해주고 지정을 해주고 자 그리고 반지름을 입력을 해주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도면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자 도면에 자 지금까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받았던 도면에는 뭐 여기 사각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위치 x값과 y값이 있었죠. 근데 얘네들 x값 y값 없어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그려야 되죠? 우리가 임의로 지정하면 되죠.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치수를 보니까 여기 치수를 보니까 자 짝대기에 20 자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럼 얘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죠. 지름이 동글뱅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동글뱅이가 있는데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이 길이가 바로 20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원인데 R이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R로 표시하면 우리 그 숫자 값을 얼마 줘야 될까요? 그렇죠. 10이죠. 반지름이니까. 지름의 반이니까. 반지름이니까 10이라고 표시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원의 일부인,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원의 일부인 호라고 하는 도형이 있는데, 자, 호라고 하는 도형에는 R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R10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맞는데 근데 이런 호에도 파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거는 우리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잖아요. 원인데 R10이다. 파이 20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호인데 파이 10이에요. 파이 20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R은 10이구나. 자 우리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원에 R 값으로 표시를 했다라고 해서 벌금 묻는 거 아니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나중에 도면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자, 그럼 중심점하고 중심점을 지정해주고 그리고 반지름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이 원에 대한 중심점을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값이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우리가 지정하면 되죠. 자 우리가 지정하면 되니까 여기를 x는 한 50 정도를 줄까요? x 50 y는 200 정도를 줘보죠. 자 저는 이렇게 시작값 원에 대한 중심점에 대한 위치값을 50에 200이라고 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우리 프로그램 실행시켰으니까 어떤 작업 해야 된다고요? 줌올. 자 줌올 하는 방법 세 가지 있었죠.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자 줌올 그 기능을 실행을 시켜 보세요. 저는 MB2 버튼을 따닥 더블 클릭할 거예요. 자, 화면이 정리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 아이콘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원 아이콘. 첫 번째, 원 아이콘을 클릭해 주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원 클릭해 주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얘가 중심점을 여기서 중심점을 지정하라고 할 거예요. 중심점 지정 또는 뭐 2P, 3P, 2P, 3P, 뭐 그 TTR 자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중심점을 지정하라고 하니까 아까 우리 중심점 제가 50,200이라고 할 거라고 했죠. 자 50,2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 첫 번째 여기 기본값이 뭐라고 했나요? 중심점에 반지름이라고 했죠? 반지름이라고 했어요. 반지름은 그럼 여기 20파이니까 반지름은 얼마인가요? 10이죠. 숫자만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원이 그려질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원 아이콘을 클릭해주고 여기 명령행을 보니까 서클 원에 대한 중심점을 지정 또는 3점, 2점, TTR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중심점을 지정할 거예요. 어떻게? 50, 200 엔터. 자 50, 200은 그냥 내가 여기 그 뭐죠? 임의의 점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여기다가 저는 여기에 지정하고 싶어서 50, 200이라고 입력했고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뭔가요? 원의 반지름 지정 또는 지름 D라고 돼 있죠. 일단 반지름 지정하래요. 반지름 아까 얼마 지정하자고 했죠? 얼마? 10 엔터. 자 저처럼 이 위치에 화면의 이 위치에 이만하게 나오나요? 화면 저하고 화면이 비슷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도면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원에 오른쪽에 있는 원은 그럼 여기 그 중심점을 어떻게 지정하면 될까요? 자 여기는 우리가 50, 200이라고 했고 자 여기는 그렇죠. 90, 200 여기 40이니까 길이값이 40이니까 90, 200이 되겠죠.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원 아이콘 클릭해주고 두 번째 90, 2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세 번째로는 어떻게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원 아이콘 클릭해주고 중심점은 90, 200 엔터. 자, 그리고 반지름 10 엔터. 자, 그러면 얘네들은 다 똑같은데 첫 번째 원 아이콘 클릭해주고 두 번째, 세 번째 반지름 10 엔터 쳐주면 되는데 두 번째만 틀려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50, 200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90, 200이라고 했고 자 그럼 여기는 얼마인가요? 그렇죠. 90, 240이 되겠고요. 여기는 50, 240이 되겠고요. 요것만 바뀌면 되겠네요. 그죠? 자, 90, 240, 50, 240. 첫 번째, 세 번째는 같은데 두 번째만 90, 240, 50, 240. 자, 이렇게만 순서대로 해주면 차례대로 해주면 되겠네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원 아이콘 클릭했고요. 첫 번째 원 아이콘 클릭했고요. 중심점 90, 240 엔터. 반지름 10 엔터. 자 다시 한번 원 아이콘 클릭해주고 이번에는 50, 240 엔터. 반지름 10 엔터. 자 이렇게 그려졌죠? 자 우리가 이거 그릴 때 이 부분을 확대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확대할 때 휠 버튼을 또로록 돌려주면 된다고 했는데 자 근데 여기 그 휠 버튼을 이제 마우스 커서를 이 물체 내가 지금 확대하고자 하는 물체 옆에 갖다 대면 얘가 도망갔다 나타났다 그러죠?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요? 마우스 커서를 우리가 내가 확대하고자 하는 위치에 놓고 또로록 돌려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얘가 위로 좀 올라갔으면 어떻게? 휠 버튼을 꾹 눌러서 손바닥 표시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면 화면 이동이 되죠. 자 근데 좀 더 간단한 방법 알려줄까요? 좀 더. 자 얘가 또로록 돌려가지고 뭐 얘가 이렇게 작아도 상관없어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의 위치는 상관없어요. 어디 있든. 자 MB2 버튼 우리 화면 정리할 때 처음에
처음에 화면 정리할 때 MB2 버튼 더블 클릭하죠. 따닥 클릭하죠. 자, 지금도 이번에도 지금도 따닥 클릭 한번 해보세요. 따닥. 자, 어떻게 되나요? 화면에 지금 내가 그린 게 화면에 꽉 차죠. 그죠? 얘가 지금 어느 크기에 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전 지금 숨어버렸어요. 이렇게 숨어버렸는데 이 상태에서도 따닥 클릭했더니 지가 돌아와요. 자, 이거는 우리가 내 거 저기 도구막 탐색막대 어디 갔어? 탐색막대 돌아왔네. 자, 혹시 탐색막대 없는 친구들은 여기 자, 뷰에 들어가서 여기 탐색막대 클릭해 주면 돼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탐색막대. 자, 탐색막대에 보면 자, 이 탐색막대의 줌 명령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여기는 줌 전체라고 했죠. 처음에 우리 사용하는 게 줌 전체라고 했죠. 얘는 줌 올이고요. 전체 올이고요. 얘는 줌 익스텐드라고 했어요. 범위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줌 범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설명은 했어요. MB2 버튼을 더블 클릭하는 거는 줌 올이 아니고요. Z 엔터 A 엔터가 아니고요. Z 엔터 E 엔터라고 했어요. A 엔터는 올이고요. MB2 버튼을 더블 클릭하는 거는 Z 엔터 E 엔터예요. E가 익스텐드고요. 자, 이게 좀 헷갈리죠.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이 범위라고 하는 이제 그 줌 범위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화면에 꽉 차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이 내가 그린 도형이 뭐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화면에 꽉 차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익스텐드예요. 범위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처음 할 때는 이게 가능한 거죠? 처음 할 때? 처음에 우리가 화면 정리할 때 줌 익스텐드, 줌 올이 아니라 줌 익스텐드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화면에 그려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얘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린 게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화면에 이 조그맣게 그려진 게 화면에 꽉 차게 맞춰주는 게 바로 이 줌 범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줌 올 기능을 같이 하는 거지만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익스텐드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MB2 버튼 클릭할 때 더블 클릭하는 거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줌 올의 기능을 같이 동시에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틀리다라는 거,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이제 여기 선을 그려줘야죠. 선. 일단 안쪽에 있는 선 사각형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그리면 되나요? 선 아이콘 클릭해서 선 아이콘 클릭해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기 아까 우리 중심점 지정했었죠. 50, 200 엔터. 자, 세 번째 여기 90, 200 엔터. 네 번째 자, 90, 240 엔터. 다섯 번째 50, 240 엔터. 여섯 번째 닫기 C 엔터라고 하면은 C를 누르거나 아니면 C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되는데 이거 귀찮잖아요. 이거 언제 다 입력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거 하지 말고. 자, 아까 이 원이라고 하는 도형에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더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고자 하는 점은 세 가지예요. 먼저 중심점, 두 번째 사분점, 그리고 접점. 일단 중심점부터 한번 해보죠. 자, 선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보세요. 선 아이콘 클릭하고 중심점이 지정이 됐는지, 중심점, 사분점, 그 접점. 어제 우리 어떤 점 배웠죠? 점에 대해서 하나 배웠는데. 그죠? 노드 배웠죠? 노드는 자, 우리가 점이라고 하는 다중점. 자, 다중점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점을 찍었어요. 점을 그냥 찍으면은 우리가 점이 선택이 안 돼요. 이 노드라고 하는 객체 스냅이라고 했죠. 객체 스냅을 활성화 시켜놔야, 체크를 해놔야 이 노드가 점들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 얘네들이 객체 스냅이라고 했고, 우리 그럼 지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에는 무슨 점을 배웠었죠? 끝점 배웠었죠. 끝점. 객체 스냅의 끝점. 객체 스냅은 여러 가지 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노드도 그 중에 하나의 점이고, 끝점도 하나의 점이고, 지금 얘기한 중심점, 그리고 사분점, 접점도 마찬가지로 이 객체 스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심점이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이런 그 객체 스냅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었죠? 여기 있는 객체 스냅. 자, 객체 스냅에 보면 드롭다운 아이콘이 있어요. 자, 여기 객체 스냅이죠. 이게 아니다. 얘 아니에요. 옆에. 얘가 객체 스냅이죠. 객체 스냅인데 얘는 끄고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드롭다운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보죠. 자, 여기를 클릭했더니 자,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끝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 했던 노드 있고요. 근데 중간점, 중심점 따로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할 거는 우리가 중간점은 아니고 중심점이죠. 중심점 여러분들 체크되어 있나요? 체크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분점도 있었는데 혹시 사분점 체크되어 있나요? 안 돼 있으면 지금 체크를 하세요. 클릭해주면 되죠. 여기 앞부분은 클릭해주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중심점, 사분점, 아까 얘기한 접점도 여기 있네요. 그런데 접점은 여기서 체크를 하지 마세요. 자, 중심점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중심점은 기본적으로 기본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노드나 사분점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드는 우리 어제 체크를 했죠. 사분점은 체크 안 된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분점은 지금 쓸 거니까 사분점을 체크를 하자고요. 자, 이제 중심점은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커서를 자, 여기 이 원에 중심점 위치에 갖다 대면 중심점이라고 나타나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끝점은 사각형, 끝점은 사각형이고 삼각형은 중간점, 동글뱅이는 중심점. 자, 이렇게 객체 스냅의 모양들도 틀려요. 자, 여기 중심점 인식되나요? 자, 중심점 인식되죠? 여기를 클릭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중심점
인식되면 클릭해주고 여기도 중심점 클릭, 여기도 중심점 클릭, 여기도 중심점 클릭, 그리고 엔터 치면 금방 그려지죠. 자, 지금 명령이 종료가 됐죠? 자, 명령 종료가 됐으면 ESC 키 누르거나 혹은 엔터키 눌러서 명령을 종료했으면 자, 여기 있는 원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아무 원이나 상관없어요. 자, 원을 한번 클릭해 보죠.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원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어떻게 보이나요? 여기 보니까 그립이 5개가 보이죠? 일단 중심점에 해당하는 그립이 하나가 있고요. 중심점에 해당하는 그립이 하나가 있고요. 자, 0도, 90도, 180도, 270도 4개가 있죠. 자,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것까지 한번 해보죠. 선 아이콘을 클릭해서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외곽 부분에 선들이 있죠. 자, 이것도 우리가 그리려면 좌표값을 입력할 수는 있어요. 자, 여기는 얼마인가요? 좌표값이 여기가 50에 200이었으니까 여기 반지름이 10이었고 그럼 여기 190이겠네요. 50, 190. 자, 여기 시작해서 여기 얼마예요? 자, 90, 190이겠네요. 자,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요. 근데 얘는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럼 여기서 엔터키를 눌러서 끊어야 돼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선 아이콘 클릭해서 자, 여기 선 아이콘 클릭해서 50, 190 엔터. 자, 그리고 90, 190 엔터. 자, 이렇게 입력하고 이게 선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엔터 키를 눌러서 끊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인가요? 여기는 그럼 여기가 90이었으니까 여기 100이겠네요. 100, 여기는 200이 되겠네요. 100, 200 여기는 자 100, 240.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네요. 선 아이콘 클릭해서 100, 200 엔터. 자, 그리고 여기는 100, 240 엔터.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 키로 끊고. 이렇게 하려니까 귀찮잖아요. 번거롭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죠. 선 아이콘을 클릭해주고 자, 여기에 갖다 대보면 4분점이라고 나타나요. 왜? 아까 우리 4분점이라고 체크를 했잖아요. 4분점이 나타나는 거죠. 4분점 클릭, 그리고 여기도 4분점 클릭. 대신에 엔터키 눌러서 끊어줘야 되긴 하죠. 여기도 엔터키 눌러서 끊어주고 다시 한번 선 아이콘 클릭해서 자, 여기 4분점 클릭해주고 엔터. 다시 한번 선 아이콘 클릭해서 4분점과 4분점 연결해주고 엔터. 다시 한번 선 아이콘 클릭해주고 4분점과 4분점 클릭해주고 엔터. 자, 제가 좀 더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줄까요? 자, 얘는 이렇게 그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처음 시작점 잡고 이렇게 안 그릴 거고요. 자, 제가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먼저 선부터 그릴 거예요. 선 아이콘 클릭해 주고요. 직교 모드 켜고요. 선 아이콘 클릭해서 직교 모드 켜고 자, 임의의 지점에서 여기 40,190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임의의 지점 클릭해서 자, 여기 40 엔터 40 엔터 40 엔터 닫기 C 엔터. 자, 이렇게 사각형 그리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를 잘 보세요. 제가 원을 어떻게 그리는지. 원 아이콘 클릭해서 중심점은 여기를 클릭해주면 되겠죠. 선의 끝점 클릭해주고 반지름 10 엔터. 여기까지는 뭐 중심점 지정하는 거는 선을 먼저 그렸으니까 뭐 별로 크게 쉬워 보이지 않는데, 자, 이제부터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아이콘도 여기까지도 안 갈 거예요. 엔터 클릭 엔터, 다시 한번 엔터 클릭 엔터, 엔터 클릭 엔터. 자, 그리고 선 아이콘 클릭해서 여기 클릭해주고 엔터, 다시 한번 엔터 클릭 클릭 엔터, 엔터 클릭 클릭 엔터, 엔터 클릭 클릭 엔터. 자, 어떻게 됐나요? 아까보다 단계가 훨씬 줄었죠. 자, 여기 봤을 때,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사각형 먼저 그렸고요. 그리고 원 아이콘 클릭해서 중심점 이쪽으로 지정해주고, 자, 그리고 여기 반지름 10.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제가 원을 이 세 개를 더 그리는데 어떻게 엔터 클릭 엔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나요? 자, 일단 우리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엔터 키를 누르면 이전 명령이 실행된다고 했죠. 이전 명령이 실행된다고 했어요. 자, 제가 지금 원 명령을 실행을 했죠. 자, 원 명령 실행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원 아이콘 클릭해서 중심점 지정해주고 반지름 10 엔터.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엔터를 눌러주면 이전 명령, 원이라는 명령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해야 될 작업이 무슨 작업인가요? 중심점이죠. 여기 중심점 지정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좀 잘 보세요. 자, 원에 대한 반지름 지정 또는 지름 D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중심점을 지정했어요. 제가 먼저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했어요. 클릭했죠. 그리고 반지름을 이제 10이라고 지정을 해야 돼요. 원의 반지름 10을 지정해야 돼요. 근데 왜 제가 엔터, 자, 잠깐만요. 첫 번째 엔터, 두 번째 클릭, 세 번째 다시 엔터. 자, 이렇게 했죠. 엔터는 이전 명령 실행한 거고, 이전 명령 서클 원, 자, 원 명령 실행한 거고, 두 번째 클릭했어요. 어디를? 중심점의 위치를 여기 선의 끝점이죠. 끝점. 자,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엔터는 무슨 의미인가요? 자,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에는 반지름을 지정해야 돼요. 반지름을 지정해야 되는데 제가 왜 그냥 엔터를 쳤나요? 왜 엔터를 쳤을까? 자, 이전에 제가 10이라고 하는 원 하나 그릴 때 10이라고 하는 반지름을 줬죠. 그죠? 얘는 그 이전 값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10이라고 하는 값을. 근데 내가 여기다가 입력하는 건 여기에 입력을 해야 돼요. CAD에서는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꺽쇠 열고 닫고가 있죠. 이 꺽쇠 열고 닫고 이 안에 문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숫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호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좌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등등등. 이 꺽쇠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내가 여기서 뭘 입력 안 하고 지금 여기서 입력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입력 안 하고 엔터를 치면 이 꺽쇠 안에 있는 값을 그대로 적용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엔터를 치는 게 반지름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냥 엔터를 치면 이전에 그 꺽쇠 안에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 꺽쇠 안에 있는 값은 이전에 사용한 이 값이고, 제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게 그 반지름 값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엔터만 쳐도 요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여기에 엔터만 눌러도,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 클릭, 엔터, 엔터, 클릭, 엔터. 자, 우리 엔터 키 키보드에도 있지만 우리 MB3 버튼도 되잖아요. 그럼 저는 MB3 버튼, 자, 여기를 다시, 자, 이렇게 해요. 원 아이콘 클릭해서 여기 클릭해주고 10 엔터. 자, 여기서는 엔터가 MB3 버튼 한번 딸깍 눌러주고, 그리고 여기 클릭해주고 다시 한번 MB3 딸깍 눌러주고, MB3 딸깍 클릭, MB3 딸깍, MB3 딸깍 클릭, MB3 딸깍.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선도 마찬가지고요. 선 아이콘 처음에 클릭해주고 클릭, 4분점 클릭해주고 엔터, MB3 버튼으로 엔터. 다시 한번 MB3 버튼, 자, 클릭, MB3 버튼 딸깍. 다시 한번 MB3 버튼 딸깍, 클릭, MB3 버튼 딸깍. 다시 한번 MB3 버튼 딸깍, 클릭, MB3 버튼 딸깍. 자, 이렇게 해주면 금방 그려지죠. 자, 선에서 선 명령 실행할 때 MB3 버튼 딸깍 클릭해주고, 그리고 두 점 지정해주고 다시 한번 MB3 버튼 눌러주는 거는 이제 명령을 종료하는 거죠. 자, 이런 차이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2번 도형을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2번 도형,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원 같은 도형에는, 원의 도형에는 자, 이런 선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선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응? 그렇죠. 중심선. 자, 중심선은 가는 2점 쇄선을 쓴다고 했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얘는 중심선이고 혹은 얘는 가는 2점 쇄선이고, 우리가 용도를 사용할 때, 자, 얘가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원을 나타낼 때, 원에는 반드시 중심선으로 표시를 해서 중심선을 나타내서 중심점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가는 2점 쇄선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중심선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도형 그릴 때 아직 우리가 중심선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중심선은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그 외형선으로 보이는 초록색 이 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데, 아, 참, 진짜 치수 입력 안 했구나. 자, 치수 입력은 이걸로 하자고요. 이걸로. 자, 일단 여기 시작점을 한 150, 250으로 잡아볼까요? 150, 250 원의 중심점. 자, 원의 중심점을 150, 240, 250 자,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네, 150, 250 자, 원 아이콘 클릭해 주고요. 150, 250 엔터. 자, 여기 몇 파이였죠? 40파이였나요? 자, 그럼 반지름 20 주면 되겠네요. 20 엔터. 자, 이렇게 그려졌고요. 여기가 150에 250 줬고요. 자, 그럼 옆에 있는 부분은 얼마 주면 되나요? 여기는 210에 250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원 아이콘을 클릭해 주면, 원 아이콘 말고, 자, 여기 드롭다운 아이콘을 한번 먼저 클릭해 볼까요? 드롭다운 아이콘 클릭해 주고, 여기에 중심점 지름이 있죠? 중심점 지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중심점 지름 클릭해 주고요. 중심점을 210, 250 엔터. 자, 근데 혹시 이 차이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는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지름 얼마? 4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아이콘을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해서 우리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 중에 중심점 지름,
보통 우리가 그 원은 지름으로 나오니까 요걸 더 많이 쓰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은 여기 이렇게 그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법, 자, 이 방법을 쓰는데, 자, 중심점 반지름이 기본값이라고 했고요. 근데 반지름을 입력하는 거하고 지름을 입력하는 거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응? 자, 우리 그 지름이 얼마였나요? 아까 20이었나요? 파이 20. 근데 반지름 10을 입력했었죠. 별로 안 불편했죠. 자, 요것도 지름이 40이니까 반지름은 20이라고 입력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뭐 굳이 지름과 반지름을 나눈 이유가 있을까? 자, 얘네들은 40파이면은 20파이면 10 우리가 딱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어떤 놈은 파이 127.3851이에요. 반지름 바로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자, 이럴 때는 그냥 지름값 입력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단축키 아까 제가 알려줬죠. 단축키 C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C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요. 자, 그리고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위치는 얼마 주면 되나요? 자, 60이니까 얼마인가요? 270 맞나요? 자, 270, 250. 자, 입력하고 엔터. 자, 270, 250 엔터. 자, 여기서는 자, 지금은 우리가 이 아이콘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아이콘을 사용한 게 아니죠. 그냥 C라고 원이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본값으로 자, 중심점 반지름이 나와요. 중심점 반지름. 자, 근데 지금 여기 중심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지정한 중심점에서부터 마우스 커서가 여기는 원의 둘레까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나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중심점 지름 쓰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명령행에 지름 D라고 있어요. 명령행에 어떻게 나오냐면 원의 반지름 지정, 반지름을 지정하거나 기본값이었으니까 반지름 지정하거나 또는 지름 D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꺽쇠에 20이라고 돼 있고요. 근데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반지름은 10이죠. 얘가 20파이니까. 그럼 이렇게 엔터 치면 안 되겠죠? 자, 아까 설명했잖아요. 여기 꺽쇠 안에 내가 그냥 엔터를 치면 요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그럼 반지름이 20이라는 거는 지름은 40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되는 그 원은 20파이짜리예요. 그럼 반지름이 10이어야 되니까 그냥 엔터 치는 건 안 되겠죠. 자, 그럼 반지름 10이라고 입력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요거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름 D라고 영문자 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거나 아니면 마우스 커서를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얘를 클릭해 주거나. 근데 클릭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거나 아니면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지름 D 클릭해 주거나. 자, 그랬더니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봤더니 아까는 원의 둘레에 마우스 커서가 원의 둘레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원의 둘레보다 2배만큼 더 나가 있죠. 지름값만큼 가 있죠. 지름값. 지름 2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근데 뭐 지름을 입력하든 반지름을 입력하든 뭐 그게 크게 어려울 부분은 없어요. 아까처럼 제가 뭐 그런 뭐 127.3851 뭐 이런 값은 뭐 이렇게 그 흔히 쓰는 값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우리 반지름 값을 많이 입력을 하는데 자, 지름 값도 입력하는 방법을 우리가 꼭 알아야겠죠. 자, 그리고 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우리 C라고 입력해서 명령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아, 참. 음. 자, 우리 이거 하나만 해보죠. 명령 취소를 한번 해보세요. 명령 취소. 자, 명령 취소. 여기도 명령 취소 해가지고 하나만 남겨두고 명령 취소를 해보죠. 자, 명령 취소 제가 전에 설명을 했던가요? 자, 명령 취소. 자, 언두예요, 언두. 단축키는 U고요. 자, 이렇게 명령을 취소해서 두 개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중심점 지름 클릭해보죠. 중심점 지름 클릭해서 아까 210,250이었죠? 그리고 지름값 40 엔터. 자, 똑같이 하나 그려보세요. 자, 우리 엔터키를 누르면 이전 명령이 실행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도 또 중심점 지름 그릴 거니까 엔터키 누르면 되겠네요. 자, 엔터키를 눌러볼까요? 실제 되는지? 자, 엔터키를 눌러볼게요. 이 중심점 지정 또는 3.2점 TTR. 자, 중심점 아까 260,250이었나요? 자, 260,250 엔터. 근데 왜 여기 마우스 커서가 중심점에서부터 여기 원의 둘레까지만 나와 있죠? 얘는 지금 반지름 값인데 왜 그러죠? 자, 우리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여기 있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것 중에 얘는 그리는 방법 옵션이라고 했어요. 얘네들이 하나하나의 독립된 명령이 아니고요. 원이라고 하는 명령 안에서 그릴 수 있는 옵션이에요. 옵션 값들이에요. 자, 옵션 값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중심점 지름을 썼다고 해서 다시 엔터를 쳤다고 중심점 지름이라는 방법을 써서 사용을 했는데 엔터키를 눌렀다고 이 옵션까지 같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콘은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옵션 값은 자, 그냥 명령을 엔터키를 누르면 이 옵션은 내가 따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엔터키를 눌러주고 자, 260,250 엔터. 그리고 자, 지름을 입력하려면 지름 D 엔터. 자, 그리고 20 엔터. 자, 이렇게 옵션 값을 사용하려면 이 아이콘을 사용하지 않고 옵션 값을 사용하려면 여기 명령행에서 진행을 해줘야 돼요. 자, 그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뭐 선은 간단히 그릴 수 있겠네요. 선 아이콘 클릭해서 여기 4분점하고 4분점 클릭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아래쪽에 클릭을 했는데 어머나 여기 볼까요? 봤더니 원이 선을 먹었어요. 제가 색깔을 좀 바꿨는데 노란색 선이 지금 이 아래쪽 작은 원 20파이짜리 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인데 원이 먹었어요. 그리고 뭐랄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선이 원하고 선하고 좀 부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자,
자, 일단 선 아이콘을 클릭해 주고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접점이라고 하는 자, 접점이라고 하는 그 객체 스냅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자, 바로 접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어려운 개념으로는 뭐 벡터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뭐 방향성, 뭐 힘의 방향,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근데 물론 접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해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굳이 그런 어려운 개념까지 우리가 이해해 줄 필요는 없고요. 접점이라고 하는 게, 자,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연결할 수 있는 선을 그려볼게요. 자, 선을 그렸는데 선의 시작점 원과 지금 그 접하고 있는 점 있죠? 접하고 있는 점이 여기 4분점은 아니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과 4분점이 아니라 4분점, 뭐라고 우리가 정의하기 좀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자, 이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접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상대적인 점이라고 했어요. 자, 상대적인 점인데 어떻게 상대적인 점이냐면 끝점이 결정이 되어야, 자, 끝점이 지정이 되어야 시작점이 지정이 되는, 시작점이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시작점이 결정이 되는, 자, 끝점이 지정이 되어야지 시작점이 결정이 되는 그런 상대적인 점이에요. 그리고 원호의 선들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자, 접하게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점이 바로 접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는, 자, 이 위치는 뭐 4분점도 아니고 우리가 정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선이, 원이나 혹은 원호와 선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위치를 찾아주는 게 바로 이 접점이라고 하는 객체 스냅이에요. 얘도 객체 스냅인데, 자, 아까 우리 여기 이 객체 스냅에서 접점 분명히 있었죠? 자, 그러면 접점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한번 해보죠. 객체 스냅. 자, 객체 스냅에 여기 접점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 밑에 보니까 객체 스냅 설정이라고 하는 객체 스냅 설정 맨 밑에 여기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했더니, 자,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했더니 객체 스냅 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자, 여기서 체크하지 말고, 접점 체크하지 말고 여기 밑에 보니까 객체 스냅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뭐가 나오는지. 자, 제도 설정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나요? 제도 설정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여기 봤더니 아까 우리 체크했던 거, 뭐 끝점, 중간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점들이 보여요. 자,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다 체크를 해놓고 사용하면 좋겠네요. 다 체크해놓고 사용하면 되겠네요. 얘네들이 지금 객체 스냅인데요. 몇 개인가요? 3개, 7개, 한 13개 정도 있네요.
자, 13개 정도 있으니까 얘네들 다 체크하고 사용하면 편리하겠네요. 자, 그런데 얘네들을 다 체크해놓고 사용하면 오히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여기에 4분점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4분점을 선택해야 되는데, 뭐, 교차점이 선택이 된다든지, 혹은 선의 끝점이 선택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객체 스냅들이 표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체크해놓고 사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 체크해놓고 사용을 하는데, 여기 있는 4분점도 뭐 굳이 이렇게 체크를 기본값으로, 자, 기본값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 정도 한 끝점, 중간, 중심, 자, 그리고 교차점, 연장선, 자, 이 정도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드도 체크했고 4분점, 중간점 다 체크했죠. 자, 여기에 근처, 아니, 접점이 있네요. 접점 체크하고, 자, 확인 눌러볼까요? 확인. 자, 그리고 이제 선을 그려보죠. 선 아이콘을 클릭해주고, 자, 뭐, 객체 스냅이 나오죠? 나오는데, 4분점이 나오네요? 아까 4분점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끝점. 끝점도 나오고. 근데 어쨌든 4분점이나 끝점이 같은데 얘네들이 안 나오고, 아까 내가 체크한 접점이 안 나와요. 자, 이럴 때 우리 키보드에 TAB, 탭키가 있죠? 오른쪽, 맨 오른쪽에. 탭키가 있죠. 탭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탭키 누르니까 계속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순환이 되죠. 여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객체 스냅들이 순환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끝점도 선택할 수 있고 4분점 4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중심점도 선택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근데 접점은 안 나와요. 그죠? 자, 여기서는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하면은 좀 길어서 그냥 우리 오스냅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요놈이 F3번. 자, F3번으로 온오프 가능해요. 자, 여기서는 객체 스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까 13가지 봤죠? 근데 13가지보다도 더 많아요. 한 우리가 아까 본 거 그 13개 빼고도 대여섯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얘를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 객체 스냅 있죠. 객체 스냅, 우리 여기 뭐죠? 드롭다운 아이콘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든, 아니면 우리 아까 어떤 상태였나요? 확장 버튼 눌러서 체크를 하든. 자, 체크를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언제든. 근데 이렇게 연속해서 사용하는 거 다 체크해놓고 사용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죠. 내가 의도하지 않은 객체 스냅들이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의도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이게 뭐죠? 객체 스냅 나올 때까지 탭키 눌러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이것도 번거로워요. 그리고 여기 우리 접점, 지금 우리 필요한 접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자, 두 번째로는 단일 모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접점 같은 경우에는 연속 모드에서 체크를 해놓고 사용해도, 아니, 체크를 해놔도 잘 안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그리고 다 우리가 체크하는 거 아닌데, 체크해놓고 사용하는 거 아닌데, 그럼 여기 체크해놓지 않은 것들 중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대화 상자 들어가서 여기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다 썼으면 다시 들어가서 체크 해제하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게 번거롭겠죠. 자, 그래서 단일 모드가 있어요. 단일 모드는 한 번만 사용해요. 그럼 여러 번 사용하려면 계속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쉬프트 키나 혹은 컨트롤 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가 아니고요. 쉬프트 키나 컨트롤 키, 쉬프트 키 누르고 MB3 버튼 누르거나 혹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MB3 버튼을 같이 누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객체 스냅들이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연속 모드에 없는 객체 스냅들도 있어요. 자, 단일 모드에서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면, 대신에 이 단일 모드는 연속 모드에 우선해요. 자, 연속 모드에 뭐 여기 끝점이라든지 중간점이라든지, 자, 이런 점들이 있는데, 내가 접점이라고 선택을 했으면 접점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접점은, 특히나 이 접점은 연속 모드에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 단일 모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단일 모드로 한번 해보죠. 자,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쉬프트 키나 혹은 컨트롤 키 둘 중에 하나예요. 쉬프트 키나 컨트롤 키. 자, 쉬프트 키 저는 뭐죠? 버튼이 좀 커서 쉬프트 키 많이 쓰는데, 어쨌든 쉬프트 키든 컨트롤 키든 누르고 MB3 버튼을 한번 딸깍 눌러 보세요. 자, 그랬더니, 자, 임시 추적점, 시작점, 뭐 두 점 사이의 중간 점 필터. 자, 얘네들은 단일 모드에 없어요. 3D 객체 스냅도 그렇고, 여기 끝점, 중간점, 교차점, 이제부터는 나오죠. 자, 저기 있는 것들. 자, 근데 여기는 없음도 있어요. 없음. 없음은 뭘까요? 없음은 꺼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한 번만 끄는 거예요. 자, 요것도 간혹 필요해요. 요것도 간혹 써요. 자, 어쨌든, 그리고 여기 설정, 대화 상자로 들어가는, 대화 상자로 들어가는 항목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접점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중심점, 자, 중심점, 4분점, 접점 해가지고 원에 관련된 점들이 여기에 모여져 있죠. 자, 접점 한번 클릭해보죠. 자, 쉬프트 키 누르고 MB3 버튼에 접점,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자, 원에 갖다 대보세요. 자, 지연된 접점이라고 나오죠? 지연된 접점이라고 나오는데, 마우스 커서를 여기 선의 끝부분에 갖다 대도 뭐 4분점이나 뭐 끝점이나 이런 거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단일 모드로 접점을 선택을 했으니까
연속 모드의 지금 뭐 끝점이나 사분점 이런 부분들에 우선 적용이 되는 거죠. 지연된 접점이. 그리고 접점이라고 하는 요 점의 특징은 아까 상대적인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점들에 비해서 다른 점들은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사분점이나 끝점이나 고정이 돼 있는데 얘는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움직여요.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자, 또 재밌는 거는 자, 여기 그 왼쪽에 있는 원에 1시에서 2시 사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1시에서 2시 한 이쯤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고요. 자, 객체 스냅도 따라다녔지만 시작점 있죠. 선이 시작하는 점.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시작하는 점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끝점이 지정이 되어야 시작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끝점도 여기 4분점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4분점은 한 번만 적용이 된다고 했죠. 단일 모드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4분점을 지정하려면 똑같이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 4분점이 아니라 접점. 클릭해주고 여기도 1시 방향쯤 클릭해주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얘를 우리가 객체 스냅에서 접점을 체크를 해놔도 연속 모드에 체크를 해놔도 얘가 인식이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단일 모드를 쓰는데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 접점 클릭해주고 1시 방향 클릭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 접점 여기도 1시 방향 클릭해주면 되죠.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도 선 아이콘 클릭해주고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 접점 자, 여기는 한 5시 방향 클릭해주고요. 여기도 5시 방향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에 접점 자,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면 자, 여기서 원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접점으로 연결을 해줘야 자연스럽게 접하는 위치를 찾아주고요. 자, 같은 크기일 때는 수직 방향이나 수평 방향일 때는 여기 4분점을 연결해주면 돼요. 그런데 같은 크기라도 수직 방향이나 수평 방향이 아닌 경사를 가지는 방향에 있다면 얘네들도 접점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리고 원 아이콘 말고 우리 여기 치수 자, 주석 탭에서 확장 버튼 눌러주면 자, 여기 지름 있죠? 자, 먼저 반지름부터 한번 해볼까요? 반지름 클릭해서 그냥 원이나 원호 선택해주고 치수가 놓일 위치 클릭해주면 돼요. R20이라고 나오죠? R20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름 클릭해주고 자, 클릭했더니 어머나 분명히 지름 표시는 동글뱅이에 짝대기라고 했는데 지금 사각형이 나오죠? 자, 얘는 폰트 때문에 그래요. 폰트. 자, 요거는 우리 문자 할 때 좀 설명을 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깨지면 보기 안 좋으니까 자, 요것만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 먼저 주석이라고 하는 그룹 확장 버튼을 한번 눌러보죠. 자, 여기 우리 치수 입력하는 그룹에 주석 그룹에 확장 버튼 눌러보면 이 4가지 항목이 나올 거예요. 자, 이 4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가 문자고요. 두 번째가 치수, 세 번째가 다중지시선, 자, 네 번째가 테이블인데요. 자, 이 중에서 자, 문자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냥 요것만 수정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왼쪽 문자라고 하는 항목의 왼쪽에 보면 아이콘이고요. 얘가 문자 스타일 아이콘이에요. 자, 문자 스타일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하고요.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많이 있겠죠? 자,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여기 글꼴 이름에 왼쪽에 글꼴 이름 첫 번째. 자, 글꼴 이름에 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려놓고요.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은 이제 얘네들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이 중에서 우리 영문자 T 있죠? T. ET 할 때 T. T차 할 때 T. T를 한번 눌러보세요. T. T를 누르면 T로 시작하는 폰트 이름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항목이 표시가 되고요. 그 중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txt.shx 보이나요? 자, 제가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긴 할 건데, 자, txt.shx 보이나요? 보이죠? 자, 얘를 선택을 해주세요. txt.shx 선택을 해주고, 자, 적용 닫기 한번 눌러볼까요? 적용 닫기. 자, 적용 닫기 눌렀더니 어떻게 됐나요? 여기가 파이 표시로 바뀌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지름 치수를 입력하면 얘가 이렇게, 자, 사각형으로 나오는데요. 폰트 때문에 그렇고,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우리 문자를 설명을 하면서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자, 여기 첫 번째로는 자, 첫 번째 주석이라고 하는 확장 버튼 클릭해주면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나오죠. 두 번째로 여기 있는 문자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 아이콘 클릭해주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 보이네. 자, 세 번째로는 글꼴에서 글꼴 이름, 자, 여기를 클릭해 주고요. 글꼴 이름에 마우스 커서를 좀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영문자 T를 입력하는 거예요. T. 자, 타이거 할 때 T. T를 입력하면 T로 시작하는 폰트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그 중에서 txt.shx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txt.shx. 자, txt.shx. 자, 얘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확인 닫기 눌러주면 돼요. 적용 닫기 눌러주면 얘네들이 이제 바뀌죠. 자, 우리 4번 도형 한번 그려보죠. 4번 도형. 4번 도형은 아까 우리 한 것대로 우리 사각형부터 좀 그려놓고 사용하면 좋겠네요. 자, 사각형, 100에 100짜리 사각형부터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자, 얘는 뭐 특별하게 그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임의의 지점에서 선 아이콘을 클릭해서 임의의 지점 클릭해주고, 자, 선 아이콘 클릭해서 임의의 지점 클릭해주고, 직교 모드 켜고, 그냥 우리 100 엔터, 100 엔터. 자, 100 엔터, 닫기 C 엔터. 자, 이거는 우리 쉽게 할 수 있죠?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 아이콘 클릭해 주고요. 첫 번째로 선 아이콘 클릭해 주고, 두 번째로 임의의 점 클릭해 주고, 세 번째 직교 모드 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른쪽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요. 다섯 번째로는 숫자 100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마우스 방향, 자, 그리고 일곱 번째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쳐주면 또 이 방향으로 100mm만큼 그려질 테고요. 자, 여덟 번째로는 마우스 방향, 자, 그리고 아홉 번째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열 번째로는 닫기 C 클릭하거나 C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거나 하면 사각형 그려지면서 명령이 종료가 되죠. 자, 우리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자, 이렇게 순서대로 첫 번째 선 아이콘을 클릭해주고, 두 번째로 임의의 점을 클릭해주고, 세 번째로 직교 꺼져 있으면 켜놓고 한번 클릭해주면 되죠.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마우스 방향 오른쪽으로 놓고, 그리고 숫자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자, 나머지 방향 놓고 숫자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닫기 C 엔터. 자, 해주면 사각형 그려지죠. 자, 선 아이콘 클릭해서 100 엔터, 100 엔터, 100 엔터, 닫기 C 엔터.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다시 한번 선 아이콘 클릭해 볼까요? 선 아이콘 클릭해서 이번엔 중간점, 선의 중간점. 자, 중간점 객체 스냅이 삼각형으로 나오죠. 삼각형 중간점과 여기 오른쪽의 중간점 클릭, 그리고 엔터 키 눌러서 명령을 종료해야죠. 여기가 연속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선 아이콘, 아니면 그냥 엔터 키 눌러도 되죠. 엔터 키 눌러서 중간점과 중간점 연결해주고 엔터.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옵션을 보니까 2점, 3점, 접선, 접선, 반지름, 접선, 접선, 접선 중에 2점이 있어요. 자, 2점. 자, 2점은 말 그대로 두 점을 이용해서, 두 점을 지정을 해서, 자, 두 점을 지정해서 원을 그리는데, 내가 지정되는 이 두 점은 그려질 원의 지름이 돼요. 자, 그려질 그 원의 두 점은 이 원의 지름이 되는데, 자, 일단 두 점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두 점 클릭하고요. 첫 번째 점은 여기 사각형 그린 것 중에 좌측의 중간,
끝점을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 자, 여기 지정하고요. 간단한 방법으로는 그냥 여기 클릭해주면 돼요. 클릭해주면 되는데, 우리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력할 거냐면, 골뱅이, 자, 5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죠. 두 번째 끝점을 지정하는데, 첫 번째 끝점은 우리가 여기 지정했어요. 클릭했어요. 두 번째 끝점은, 자, 이렇게 한번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죠. 어떻게 되는지. 자, 골뱅이 50,0 엔터 했더니 그려지나요? 자, 첫 번째 끝점은 우리 여기 지정했어요. 자, 여기 지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끝점은 여기도 클릭할 수는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골뱅이 50,0 엔터 했더니, 자, 점을 지정하라고 했죠? 점, 끝점, 두 번째 점. 점을 지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좌표값을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값은, 자, 만약에 이 값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이 값도 지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값은,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점을 상대 좌표 이렇게 골뱅이 붙여서 입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점을.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사각형 모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0,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0,0에서부터 시작해서 100 엔터 100 엔터 100 엔터 닫기 C 엔터 다시 선은 여기. 자, 아까는 우리가 임의의 지점을 그렸는데 지금은 자, 이 위치가 0,50이에요. 0,50 여기는 50,50이 되겠고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원이라고 하는 명령을, 두 점이라고 하는 명령을 클릭해서 자, 여기 이 지점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클릭하는 게 아니라 좌표값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점을 상대값으로 골뱅이 0,50이라고 입력할 수 있나요? 상대값이 나올 수 있나요? 상대값의 정의가 뭐예요? 상대좌표의 정의가 뭔가요? 현재 위치가 기준이 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첫 번째 점에 현재 위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점으로는 이 상대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는 우리가 여기를 클릭했으니까 그 다음 점으로는 골뱅이가 나올 수가 있는데, 골뱅이 50,0이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점으로는 상대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점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 위치가 없으니까. 그거 이런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두 점, 첫 번째 점은 클릭을 했고요. 두 번째 점은 골뱅이 50,0 엔터. 자, 제가 지금 지정한 이 위치가, 이 두 개의 점이 바로 이 원의 지름이 됐죠. 나머지는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두 점으로 클릭해서 두 점 아이콘 클릭해서, 자, 두 점 클릭해주면 아까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죠. 자, 지금 여기 우리가 두 점을 사용했어요. 또 두 점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엔터키 누르면 되나요? 엔터키 눌러서 여기 두 점 지정하면 되나요? 안 되죠. 이 아이콘을 꼭 클릭해줘야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나요? 자, 다시 한번 두 점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 여기 클릭했고요. 골뱅이 50,0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하든, 아니면 두 점을 클릭해서 여기 이 두 점을 클릭하든 이렇게 그려지죠. 그런데 여기서 엔터 키를 누르면 두 점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없다고 했죠. 두 점은 우리가 이 원을 그리는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엔터키를 눌러주면 그냥 원이라는 명령이 실행되지, 원이라는 명령이 실행될 뿐이지 이 두 점이라고 하는 옵션까지 실행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두 점을 사용하려면
클릭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원 두 개는 따로 제가 다 그릴 필요는 없겠죠. 중심점 반지름으로 클릭해서 여기가 얼마든가요? 10파이 20파인가요? 반지름 5에 반지름 10. 자, 이렇게 양쪽 모서리 부분에 그려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 두 점을 지정할 때 우리가 위치를 알면, 아니 우리가 클릭할 수 있는 객체 스냅을 지정할 수 있으면 클릭하면 되고, 아니면 좌표 값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두 점도 여기 두 점의 첫 번째 점도 좌표 값을 입력할 수 있어요. 대신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상대 값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절대 좌표로 입력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요. 자, 5번 도형은 두 점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자, 6번 도형, 7번, 자, 6번, 7번, 6번 도형도 그거네요. 자, 6번 도형도 두 점으로 그릴 수 있고, 자, 7번 도형, 8번 도형으로 우리 자, 이걸 한번 해보죠. 3점, TTR, TTT.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도형 먼저 그리기 전에, 자, 7번 도형 그리기 전에 삼각형 하나 그려볼까요? 자, 선 아이콘 클릭해주고요. 첫 번째 선 아이콘 클릭해주고, 두 번째로는 임의의 점을 클릭해볼게요. 자, 저는 직교 모드가 켜져 있어서 직교 모드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고요. 켤 필요 없고요. 자, 오른쪽 방향으로 길이 60인가요? 길이 60, 엔터. 자, 이쪽 방향으로는 어떻게 입력해 주면 될까요? 여기는 골뱅이 60, 꺽쇠, 각도 몇 도? 120, 140? 120. 여기가 60도니까. 그쵸? 그리고, 자, 여기는 닫기 C, 엔터.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선 아이콘 클릭했고요. 자, 임의의 지점 클릭했고, 오른쪽으로 당겨 놓고 60 엔터. 자, 그리고 골뱅이 60 꺽쇠 120 엔터. 자, 그리고 닫기 C 엔터. 자, 이렇게 해주면 간단히 그려지죠. 자, 3점이에요. 3점은 지금 여기 원주상에 뭐 세 점을 이용해서 원을 작성하는데,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또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 세 점이 일직선상으로 나란하면 그려지지 않아요. 세 개 중에 하나는 다른 위치에 있어야 원이 그려지는데, 자, 일직선상으로 나란하면 원이 그려지지 않아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세 점 클릭해서 여기 꼭지점 클릭. 자, 우리가 지정하는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지름 반지름,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고요. 세 점은 간단하죠.
이번에는 접선 반지름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접선 반지름이 있어요. 접선 반지름이라는 의미는 선을 접한다. 여기 접선이라는 의미가 선을 접한다. 선을 접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선만 접할 수 있나요? 원이나 원호는 접할 수 없나요? 아니요. 다 접할 수 있어요. 꼭 여기 접선이라고 해서 선만 접하는 건 아니고요. 원이든 뭐 다른 객체든 다각형이든 다 접할 수 있어요. 객체면 다 접할 수 있어요. 객체가 접하면서 두 개의 객체, 자, 여긴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객체를 접하면서 내가 지정하는 반지름값만큼 원이 그려지는. 자, 그래서 여기 안쪽에 삼각형 이 안쪽에 여기 24파이짜리 원이 있네요. 24파이짜리 원을 어떻게 그리냐면 같이 한번 해보죠. 접선 반지름. 자, 접선 반지름을 클릭해 주고요. 자, 여기서 우리 잘 봐야 돼요. 자, 여기 명령형이 뭐라고 나오나요? 원의 첫 번째 접점에 대한 객체 위에 점지정이라고 돼 있죠.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접하게 될 선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지금은 저는 여기 이 선과 이 선 두 개를 접하면서 반지름이 12인 24파이니까 반지름이 12인 원을 그리려고 해요. 그럼 이 선 두 개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첫 번째로.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지금 첫 번째 접점에 대한 객체 위의 점 지정이죠. 첫 번째 접점이에요. 자,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여기 이 선에 이렇게 갖다 대면 지연된 접점이라는 거 지금 나오네요. 근데 물론 이건 우리가 체크했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 객체 스냅에서 체크했다고 나오는 건 아니고, 자, 어쨌든 중요한 게, 왜냐면 여기를 지금 클릭하죠. 그럼 얘가 티가 안 나. 선택을 했다고 해서 여기가 뭐 하이라이트가 되거나 하면 좋은데, 이 선이 하이라이트가 되고 하면 좋은데 티가 안 나요. 자, 그래서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티가 안 나니까 여기 내가 선택 안 된다? 안 됐나?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클릭을 하고 잘 모르겠으면 한번 밑에를 보세요. 아까는 첫 번째 접점이었는데 이번엔 두 번째 접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밑에 있는 선 클릭해주고. 자, 얘도 잘 구분이 안 가죠?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죠? 그럼 여기 명령행을 보세요. 자, 두 번째 접점에 대한 클릭하라고 했는데 지금 원의 반지름 지정이라고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 반지름을 12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면 원이 그려지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접선 반지름 클릭해주고 선 두 개. 자,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는 아래쪽을 먼저 클릭하든 위쪽을 클릭하든 순서는 상관없고요. 자, 클릭, 선 하나 클릭, 선 두 개 클릭, 반지름 12 엔터 쳐주면 두 개의 선을, 내가 지금 선택한 두 개의 선을 접하면서 반지름이 12인 원이 그려져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접선 반지름 클릭해서 선 두 개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값을 엔터 눌렀어요. 원이 하나 그려졌죠. 분명히 저는 선을 여기 하고요, 여기 클릭했어요. 그런데 원이 이쪽에 그려졌어요. 오른쪽에. 제가 반지름을 R값을 100을 줬어요. 그랬더니 200파이가 되겠죠. 커요. 그런데 그렇다면 큰 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럼 여기 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려져야 되는데 왜 이쪽에 그려졌죠?
자, 얘가 이만큼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인식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쪽이 그려지기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그려진 거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하는 위치 있죠. 이 선택하는 위치는 이 반지름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그린, 자, 이 원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 아이콘 클릭해서, 접선 반지름 클릭해서 제가 여기 선의 위쪽 여기 클릭했고요. 그리고 선의 맨 왼쪽 클릭했어요. 그리고 반지름 12 엔터 쳤더니 분명히 저는 여기를 클릭했죠. 첫 번째 점으로. 두 번째 점 여기 클릭했어요. 그런데 접하는 거는 여기죠. 왜냐하면 반지름이 12니까. 반지름이 12니까 반지름에 그려지는 반지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접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접선 반지름이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접선 반지름으로, 자, 여기 선과 원 있죠. 원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반지름 5 엔터 했더니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선만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원도 선택했더니 원도 접해요. 자, 이렇게 꼭 선만 접하는 거 아니라고 했고요. 자, 그럼 7번 도형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도형. 8번 도형. 여기 보니까 안쪽에 원이 있는데 이 원에 대해서는 뭐 몇 파이 뭐 이런 게 없어요. 그죠? 몇 파이 이런 게 없어요. 그걸 보니까, 자, 아래쪽에 보면 접선이 있어요. 접선. 자, 접선 반지름은 두 개의 선을 접하면서 내가 지정하는 반지름인데, 접선은 세 개의 선을 접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선을 접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개의 선이 또 일직선상으로 날아나면 안 그려지고요.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접선. 선 하나, 둘, 셋. 그려지죠? 간단해요. 그리는 건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얘네들 중심점을 지정하면 반지름이나 지름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아이콘 말고 우리 명령 사용 중에, 자, 이 두 점이나 세 점, 접선 반지름이나 TTR, TTT는, 자, 얘네들은 옵션에서 사용을 해주는, 중심점을 지정하기 전에 사용을 해주는 옵션인데요. 자, 그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접선이에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자, 원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접선이라는 명령을 실행했으니까 엔터키를 누르면 그냥 원 명령이 실행이 되겠죠. 자, 원 명령이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상태 표시, 명령행을 봤더니, 자, 원 명령 실행을 하면 중심점을 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본값으로 반지름 입력하라고 하거나 D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서 지름을 입력하거나, 중심점을 먼저 지정을 하면 요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죠? 근데 그러면 나머지 옵션을 사용하려면 중심점을 지정하기 전에 여기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얘네들을 3P, 3P라고 2P, 자, T,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문자들 있죠? 문자들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면 돼요. 자,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접선은 왜 없죠, 여기? 접선이 없네? 자, 접선이 여기 없어요. 그럼 접선은 여기서 어떻게 입력하죠? 자, 접선을 제가
한번 원 아이콘, 원 명령, 자, CIL, CLE, CIR, CLE, 제가 원 명령, 서클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어요. 여기 접선 명령이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접선 명령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접선 명령이 실행이 됐죠? 그런데 분명히 없는, 자, 제가 여기 있는 아이콘을 사용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명령행에 있는 명령을 사용해 가지고 그렸어요. 근데 좀 불편해 보였죠? 자, 제가 어떻게 그렸냐면 원 명령을 사용해서 3점으로 그린 거예요. 3점 클릭해주고 대신에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에 접점 클릭해주고 또 한번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에 접점, 다시 한번 Shift 키 누르고 MB3 버튼에 접점 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선은 3점의 일부예요. 3점의 일부. 근데 3점으로 그리려면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접선이라고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은 거지, 실제로는 예전에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에 아이콘조차도 없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